오늘 1주차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자, 뭐 1주차에 원래 이게 수업을 뭐 길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강의 소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앞에서부터 그냥 쭉 안 들은 거를 쭉 그냥 순서대로 들으시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 교재 41쪽하고 45쪽에 있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 표가 아마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 표만 얘기하면은 끝나요. 그리고 다음 주 수업부터 다시 계속 이제 순서대로 책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할 건데, 이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에서 이제 범위, 영역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회복지 정책의 범위는 일단 정부가 주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영역,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이제 종교단체에서 또는 개별적인 어떤 후원이나 재능기부 등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영역이 있고요. 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재단, 사단법인, 재단법인, 장학재단, 무슨 재단에서 뜻을 모아서 돕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기업은 이제, 자, 뭐 기업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뭐 소기업이든 상관없이 기업에서 일정 부분 사회복지 정책을 주도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정부의 비중이 높아요. 사회복지는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요. 자, 분명히 저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정부도 물론 주도하지만 민간 영역도 있고 기업에서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통계청 자료 같은 데를 보면은 이제 사회복지의 비중을 조사한 통계 자료를 보면은 정부가 압도적이에요. 정부가 압도적이고 나와 다른 주체는 거의 없으나 한 것처럼 통계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뭐 종교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정상적인 종교라고 한다면 무조건 사회복지를 해요. 어떤 식으로든지. 뭐 심지어 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곳에서는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뭐 500원이든 1000원이든 주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그냥 줄 서 있으면, 예, 그거 가지고 또 이제 가시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또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욕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곳도 있고요. 뭐 밥을 이제 그건 뭐 너무 이제 아니까요. 이제 예외를 하고, 뭐 너무 많아요. 종교단체에서 하는 게 너무 많고,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어떤 숨겨져 있는 큰 영역을 담당하는 데는 제가 볼 땐 종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계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굉장히 선량하신 분들이고, 일단 불쌍함 못 봐요. 불쌍함 못 참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너무 많이 하세요. 자, 저도 뭐 자원봉사를 하는 거를 즐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일단 김장을 담궈야 되고, 무조건 김장을 담궈야 돼요. 안 담그면 이상해요. 1년에 2번은 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아니라 저희 동네 지역사회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탄도 배달을 해요. 연탄 배달 1년에 한 번 하죠. 겨울에 보통 합니다. 12월달 또는 11월 말에요. 이것도 이제 연탄 봉사도 굉장히 중요한 봉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예전보다는 이 연탄 봉사는 줄어들었죠. 왜냐? 연탄을 이제 집에다가 이렇게 연료로 쓰는 데가 많이 없어져 가지고 많이 줄어들긴 했으나, 이 연탄을 뭐 갈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겨울을 나는데 연탄이 뭐 한두 장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봉사하는데 값어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뭐 삼계탕, 복날, 이제 초복, 중복, 말복일 때 삼계탕 끓이는 봉사활동, 이것도 큰 봉사활동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뭐 길 안내, 주차 안내, 이거 진짜 신경 쓰이는 봉사활동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이거 좀 다른 얘기예요. 사회복지의 영역이 있기는 한데, 이 사회복지하고 이게 의외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다른 영역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교차가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축제예요. 지역사회 행사, 국가 행사. 이 축제 같은 경우는 길 안내하고 뭐 이렇게 휠체어 같이 잡아드리는 그런 거부터 주차 봉사가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주차가 안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자, 지역 축제, 국가 축제, 이게 행사가 우리나라 축제가 한 3000개가 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축제를 다 합하면 한 1800개 정도로 봐요.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거는요.
뭐 아주 넓게 보면 동네에서 바자회 하는 것까지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1년에 연간 축제는 한 10,000개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 아나바다 하는 것부터 다 해가지고 하면은 한 10,000개가 될 텐데, 이게 근데 사회복지하고 관련이 아예 없을 수도 없어요. 불우이웃 돕게 하겠다, 물건 나눠주는 거, 물건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 또 이제 다른 분들 이제 바꿔가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옛날 말 터키, 요새 이제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또 거기 터키 또 지진 그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 또 많은 국민들이 또 물건을 또 엄청나게 보냈어요. 제가 알기로. 요새 지금 언론에 보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물건 엄청나게 보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복지예요. 이제 다만 이건 이제 명역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뭔가를 해요. 자,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복지 행정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게 맞아요. 압도적인 조직과 자금, 그러니까 재정 지원이죠. 가지고 정부가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는 분들, 각 센터, 기관마다 하여튼 뭔가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더하기가 이제 이게 암암리에 계시는 이제 우리나라 개인 국민들이 일단 뭐 이런 걸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생각보다 숨겨져 있거든요. 뭔가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정책이 하여튼 돌아가긴 잘 돌아가요. 물론 불만도 있고 잘못된 거 많죠. 그런데 일단 돌아갑니다. 자, 이 얘기를 지금 해드린 건데 이게 41쪽쯤에 그 표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 두 번째가 45쪽의 표인데요. 이게 이제 요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마다 달라요. 시대마다 다르고 상황마다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국가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표에 있는 것처럼 똑부러지게 뭐 독일은 뭐다, 미국은 뭐다, 영국은 뭐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이게 상황마다 달라요. 이게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독일은 그 산재보험이요. 왜 노동자가 왜 저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이제 그 일을 못 하잖아요. 그 산재보험을 독일에서 가장 먼저 이제 그 만들어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그 우리 사회복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산재보험. 이걸 조금만 넓히면 사회보험이거든요. 사회보험을 만들어낸 건 독일이에요. 자, 그리고 사회정책이 발달했다. 사회정책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근로자들끼리, 독일의 근로자들끼리 나름대로 조합을 만들어요. 그 조합이 항상 언제든지 정부하고 교섭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영자, 사용자 측하고 언제든지 교섭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독일을 이루는 아주 큰 사회정책이에요. 항상 정부와 사용자, 그러니까 경영자, 노동자, 근로자하고 항상 의논을 해서 자, 복지정책을 결정하려고 해요. 이게 독일입니다. 자, 미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잔여적 복지예요. 네가 필요하면 얘기를 해. 표현을 해야 정부가 움직인다요. 자, 그리고 사회사업. 자, 복지를 사업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영화나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 보듯이 자선 파티를 해요. 모금 활동을 하고, 좀 이게 지역에 좀 명망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좀 저희 좀 기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기부해 주시면 자, 이렇게 초상화도 그려드리고, 뭐 요새 가끔씩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 도장도 찍어드리고, 뭐 발도 도장 찍어드리고, 앞에 이렇게 연설도 한번 해드리게 할게요. 돈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사회사업이요. 그 다음에 서비스. 아니, 이 미국이 좀 이런 경향이 강해요. 네가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하지? 야, 그런데 네가 일단 왔으니 우리가 그냥 뭐라도 좀 줄 테니까 가서 네가 좀 알아서 좀 살아봐. 이런 개념이 강해요. 좀 어떻게 이걸 냉정하게 얘기하면 좀 매몰찬 경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경우예요. 하여튼 미국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이 무상의료가 그 발달한 나라죠. 자, 누구라도 아프면 수술 받을 일이 있으면 무상으로 자,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단점, 많이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수술을 받는다고 하면 3개월 정도 기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어요. 자, 그다음 소득보장이라는 게 있죠. 이 영국에서 이 얘기가 처음 나와요. 영국 국민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국가가 좀 책임져 준다. 이게 소득보장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지역마다, 그 다음에 기능마다
뭐 보건이면 보건, 아동이면 아동, 청소년이면 청소년, 기능마다 기관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중앙집권이에요. 뭐 이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읍면동으로 다 이걸 이런저런 걸 다 해요. 우리나라는 아주 이 수직적인 체계예요. 아주 수직적인 체계에서 지금 시작한 나라고, 영국 같은 경우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아일랜드, 알아서 너희 동네, 너희 지역 좀 큰 지역인데 너희는 일단 너희끼리 좀 알아서 좀 해보고, 그렇다고 그냥 마냥 맡겨놓지는 않아요. 영국 중앙정부에서도 또 뭔가를 막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한번 돌고 중앙에서 한번 돌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영국은요. 자, 그래서 이게 국가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사건 사고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5쪽에 그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똑부러지게 뭐다라고는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영국이 왜 이렇게 무상 의료 같은 걸 하냐면, 영국은 국가 전체가 한번 엄청난 위기에 있었잖아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엄청난 위기에 이제 다가섭니다. 아니, 당시에요, 히틀러의 이제 나치, 영국에 들어가려고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해요. 뭐 예전에 좀 고전적인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에 상륙을 하면 별짓을 다 해요. 뭐 공습도 하고 뭐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결국 못 들어가죠. 그리고 영국 당시 영국군은 싸움 때문에 세계대전 참전하고 이래가지고, 아니 보통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죽거나 다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머지 가족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고민하다가 한 게 이 소득보장, 그 다음에 무상의료. 야, 이게 너무 큰 변화를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다치면 아무리 생산력이 사실상 제로 또는 그러니까 줄어드는데, 그럼 나머지 그 부양가족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특히 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사건이에요, 영국에서는요. 이 배경을 모르면은 이게 시대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 상황을 이해 못하면은 복지정책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겉에만 보고 이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좀 단편적인 이해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건데, 저도 뭐 이거 대학교 다닐 때는 몰랐어요. 그냥 외우기만 했죠. 근데 공부를 좀 해보고 살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아, 이게 역사 이거 있고 사건 사고가 있고 뭐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다, 이건 거고. 자, 독일 얘기 나중에 해드리겠지만, 독일은 이런 거예요. 근로자가 이제 산업혁명 시절입니다. 뭐 기계가 막 작동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뭐 기계가 오작동이 없겠습니까? 당시에 엄청났을 거예요. 뭐 안 되면은 뭐 이렇게 불나고 터지고 난리가 났을 건데, 근로자가 다쳐요. 근데 근로자를 그냥 내버려 두자니, 산업혁명 시기입니다. 이 근로자가 불만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열심히 일했는데 뭐 돈은 그렇다 치고 우리 가족은 어떡하냐, 그 다음에 나 아프고 지금 입원해 있는데 나 일 못 나가면 나 죽는다, 큰일 난다. 그리고 경영자 입장에서 불안한 거예요. 아니, 쟤는 일을 잘하는 애인데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다쳤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경영자도 불안하잖아요. 자, 이제 그때 당시에 독일 정부, 독일의 국가는 이걸 파악을 했죠. 이게 경영자도 좀 이게 두려운 거고, 노동자가 아니할 말로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내가 다치고 뭐 회사 이런 일 때문에 못 나갔다고 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못 먹여 살리면 안 된다. 이게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독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야, 정부가 보험료 낸다. 그러니까 경영자, 니도 좀 내. 기금 만들어. 이걸로 노동자 준다. 이게 산재보험의 역사예요. 이게 들고 일어날까 봐요, 사실은요. 그리고 경영자 입장에서 불만이 많거든. 이거 안 다쳐야 되는데, 근데 막 누가 다치고 싶어서 다친 사람 어디 있어요? 이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보험을 해두니까 좋거든요. 그리고 설득이 금방 돼. 굳이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다쳐서 며칠 못 나왔는데도, 또는 몇 달 못 나왔는데도, 그래도 되는구나. 이러니까 급속히 안정이 돼요. 자, 이게
불과 130년, 14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보험이 독일에서 발생하게 된 게요. 자, 그러면서부터 엄청나게 이제 영국 산업혁명, 독일 산업혁명이니까요. 산업혁명이 양 국가가 경쟁을 벌이기 시작하죠. 아니, 저 영국에서 전기기관 먼저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기관차 다니잖아요. 독일이 그걸 보고 이제 또 어떻게든 따라 붙는다고 이제 굴러가는 바퀴, 자동차 굴러가는 바퀴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 산업혁명이 이제 굉장히 빨리 일어나게 된 건데, 이제 더 크게 대량 생산 체제로 발전하게 된 건데, 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게 연결이 안 되면은 정책, 특히 아마 사회복지의 철학이나 역사를 분명히 배우실 거예요. 다른 교수님들한테요. 재미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은 이제 정책이나 행정이 왜 생겼는지 모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앞으로 또 차근차근 가면서 다른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